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조금 그렇네요. 네,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한 분 한 분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가 일본 고대 사회에 불교와 문화를 많이 전했다고 했습니다. 요거 하계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도 백제의 어떤 문화 유산의 흔적은 일본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대 일본이 이제 나라를 이제 세웠을 때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하는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스승이 위덩의 아들인 아자 태자라는 기록도 남아 있고요. 지금 일본 나라에 있는 그 비조사 아스카데라라는 데 보면 지금 남아있는 와당도 백제식 지금 이제 사비기 부여제에서 출토되는 와당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꼭 문화를 다 가르쳐줬다, 전파했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어떤 동아시아의 어떤 문화 성립과 확산에 있어서 그만큼 백제의 어떤 역할이 컸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살짝 덧붙이고 싶은데 일본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가시면 제가 꼭 부탁인데 나라의 도다이지를 가보세요. 왜냐면 지금 이곳도 사실은 이제 사찰이 남아있는 게 없고 익산의 미륵사지 같은 경우도 털만 있기 때문에 정말 전문 연구를 하지 않고 그 규모가 이제 안 느껴지거든요. 저기 경제 환경은 사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본의 도다이지를 가보면 그 이제 결국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고대 때 새로 지은 게 지금까지 이제 개보수되면서 남아있는 건데, 삼국시대 때 정말 불교를 통해서 국력을 강화하거나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모으려고 했던 시도가 이 정도 규모였구나를 사실 일본의 도다이지를 가면 딱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기회가 되시면 도다이지의 그 사찰이나 그 앞에 있는 나라 박물관 같은 데 가보시면 좋고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일본 오사카 시립 미술관에 가보시면 거기 가면 한중일의 도자기가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고대부터 조선까지 도자기가 우리나라 박물관보다 더 잘 돼 있어요. 그런 것들 좀 가서 보시면 조금 더 우리를 아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사카를 갔다 왔는데 시립미술관은 정말 가볼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긴 다 가는데 이제 가라는 데는 다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꼭 어떻게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장동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워낙 즐기시는 부분을 잘 보여주시니까 이 백제 문화 우리가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부여를 좀 심층적으로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사실 한국사 통틀어서 백제만큼 수도를 좀 자주 옮기는 데가 딱히 없어요. 네. 심지어 위례성이라고 부르는 서울, 그 다음에 웅진이라고 부르는 공주, 삽이라고 부르는 부여 말고도 어디도 있나? 익산에도 있고요. 설이 많지만 하남 같은 데도 있다고도 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큰 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울부터 순서대로 쭉 따라서 놀면서 다들 어쨌든 놀 수 있는 곳이니까 백제 것만 너무 즐기지 마시고 그냥 관광하다가 한 꼭지씩만 백제를 느껴보세요. 그랬을 때 다른 게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수도를 따라 돌다가 마지막에 부여에 와서 좀 진득하게 백제 맛을 한번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서울과 공주 그리고 부여까지 익산까지 여행하면서 백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백제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주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백제만큼 이렇게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또 지역이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의미 있는 고고학적이고 역사적인 성과를 내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과거 예산 투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경주나 신라 쪽에 정부가 집중 투자한 것들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제 그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가장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노력하는 곳이 또 이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금강이라든지 서해라든지 사실 이 지역 공간하고 연결돼서 이 수도가 계속 이전이 되고 있고, 또 행정구역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이곳에 오긴 했지만 어쨌든 충청도랑 또 전라북도를 잇는 공간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사실 이제 백제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한국 역사의 지난 산업화 시대의 주류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민주화 시대 때의 자율적인 어떤 문화적인 노력들, 그리고 그것이 특정한 행정구역이나 특정한 어떤 지자체의 업적이 아닌 한반도의 여러 행정구역이 속해 있는 또 자연과 산과 강이 섞여 있는 곳에 어떤 어우러져 있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저희가 계속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놓치는데 좀 우리 지역 차원에서도 이렇게 행사도 많이 하지만 꾸준하게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루트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계속 많이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고, 저도 백제 이야기 항상 꼭 가지고 올려갑니다. 그래서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 좀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결국은 시민들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세금으로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 장기적인 호흡을 같이 안 느껴주시면 아무 성과도 없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백제문화재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심용환 소장님과 그리고 김원국 학예사님, 장동우 대표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잠시 후 태학 박사 선발대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예선전을 통해서 본선까지 문제를 출제를 해드릴 겁니다. 아까 전에 신명환 소장님의 강연 그리고 조금 이따 이어질 장동우 대표님의 과학쇼에서 그 선발대회 문제들이 나오니까 경청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장동우 대표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바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